거침없이 하이킥. 오늘도 장장 콤비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좀 이따요. 4부에 임지봉 교수 모시면은 그때 왜 헌법재판소가 오늘 40여 재판관에 대한 선고를 미뤘느냐. 그건 이따 뭐 자세히 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오늘 두 분한테 먼저 여쭤볼 건 저겁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네.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려도 흡사 임명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식의 반응이 나왔어요. 가능한 일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예. 하기 싫다라는 것 같아요. 하기 싫다는 얘기 분명해 보여요. 예. 그냥 안 하겠다라기보다 아우 나 곤란하니까 나 안 할래 안 예. 하고 싶어 그러한 희망 섞인 결정이 아닌가라는 예. 좀 생각이 드는데 맞지 않죠. 예.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과 관련돼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주고 결정해주는 예. 곳이잖아요. 거기에 의견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로서도 상당히 좀 부적절한 선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궁금한 건 하기 싫은 건 뭐 사람이니까 싫고 좋고가 있을 수 있는데 하기 싫다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 어떤 근원적인 질문. 안 할 것 같이 안 얘기를 하고 되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래서요. 예. 법원이나 판사들의 결정 권한 이런 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막 무시하고 밀고 나가잖아요. 예. 신호등이 있잖아요. 예. 신호등 잘 지켜야 되잖아요. 예. 신호등 빨간불 들어와도 나는 급하니까 나는 사정이 있으니까 나는 직진해야 돼. 예. 그럼 사고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저 신호등은 야당 인사가 만졌다 그러고요. 그렇죠. 예. 수리를 저 야당 인사가 했으니까 난 저 신호등 안 그게 지켰다 안 그러고요. 지켜도 예. 보수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특히 이제 집권 여당이라면 나라를 운영하는 무한한 책임이 그렇습니다. 있다면 법부터 지켜야죠.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 특징이 반체제예요. 예. 반체제 극우, 반체제 폭동 이런 건데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어쨌든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고 하는 것조차도 임명하지 않고 버틴다. 말이 되나요? 예. 그거는 아니 오늘 헌법재판소가 잘 공보 브리핑한 것처럼 이거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것이고 분명한 명징한 예.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쪽지 문제, 이게 쪽지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시서. 예. 계엄 지시서를 받고 이 계엄 지시서와 관련해서 혹여라도 본인이 이제 수사 대상이 되거나 사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본인의 이제 이런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협조를 예. 안 하고 탄핵도 늦추고 내란 특검도 안 하고 싶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버티고 미루고 미뤄서 시간을 벌기 위한 게임을 하는 거다. 예. 근데 대단히 불온한 태도인 거죠. 공직자답지도 못한 것이고요. 아니 불온을 넘어서 제가 답답한 거는 이렇게 시스템을 여당이요, 그것도 보수 여당이 이렇게 시스템을 망가뜨려 가지고 앞으로 국민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요. 예를 들어서 여당에서는 공식적으로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압박까지 해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무슨 결정을 내도 따르면 안 된다는 안 식으로 된다고. 압박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뭐 한명숙 전 국무총리라든지 김경수 전 지사가 예. 유죄 판결을 받을 때 막 적폐 판사의 보복 판결이다. 예. 민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예. 해가지고 아유, 당시에- 기억도 안 나요 그런 거. 당시 국민의힘 쪽 계열의 정당에서 비판도 많이 했고 저도 예. 비판 많이 했거든요. 예. 어떻게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니, 법원이 근데 판사가 제가 결정했으면 장 소장님 말씀을 다 알면서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저도 개인적으로 법원의 판단도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엉뚱한 판단하는 그렇죠. 판사들 예, 많으니까요. 비판을 할 수 있는데 비판을 한다는 거랑 공당이 나서 가지고 저거 말 안 들으면 안 돼. 저거 무조건 인정하면 안 돼 판결을.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여당에서 판사에 대한 예. 겁박을 하는 거죠. 예. 압박을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그 말을 압박을 듣지 하는 말라고 거고 공개적으로 권한대행에 욕을 해요.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예. 거고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권력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서 겁박을 하는 거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예컨대 법원에서 결정 났는데 결정문을 안 따른다거나 따르지 말라고 압박을 하고요. 예. 아니 안 따른 적도 없어요. 감옥 네. 갔잖아요. 다. 예. 한명숙 총리도 가고 김경수 지사도 감옥 가고 다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자체를 아예 그러니까
전복 국가 전복을 위한 반국가 세력이 바로 이런 행태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도 예. 그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막 예.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내리면 대법원도 찾아가고 또 판사 뭐 탄핵한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을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걸 똑같이 배워가지고 저렇게 집권 여당이 하는 것은 잘못됐고 예. 부적절하다 그런 말씀 드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 장 소장님 그게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잘못됐다가 아니고 똑같은 행위가 아니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판결 자체에서 비판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비판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런 판단을 내면 넌 임명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판결을 수긍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판결 안 따르겠다는 거 그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비슷해요. 이래도 돼. 아, 전혀 비슷하지 않은데요. 예, 근데 사실 헌법 부정이고 법치 부정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규정하고 법질서에 따라서 이거는 지켜야 되고라고 규정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불복 프레임을 계속 만들면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 결과 파면 결정이 나와도 이거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외부에 나가서 정치 투쟁할 거야. 저는 이 빌드업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위험한 예.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것이고 이게 내전적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오늘 제가 국회에 돌아다니면서 취재했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번 대선이 굉장히 위험할 것 같다는 거예요. 네. 테러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후보자에 위험하죠.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해방 정국에서 좌익 또는 중도 어떤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나 살인 있었잖아요. 다 김구 선생, 여운형 다 이런 사람들 했던 것처럼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점에서 안전 문제가 되게 시급해 맞아요. 보인다. 예, 심각합니다. 테러 있을 것 같다.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요. 아까도 그게 제가 다르다고 여쭤보는 거는 상설특검이란 거는 임명을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걸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상설특검을 이렇게 임명하는 법을 하여야 당신들끼리 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잘못된 겁니다 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 거 안 하고 버텨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보수당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들이 나중에 또 집권했을 아니 때. 보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당은 이걸 보수라고 할 수 아니고 있습니까? 극우인 나는 거죠. 정말 보수, 심각하게 진보 뭐 느껴요. 예. 이념이나 정당 뭐 이거 다 떠나가지고 예. 저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요. 어쨌든 저걸 존중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예. 그렇죠? 사법 체계를 인정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부정을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집권 여당 국민의힘 저러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 정말 저랬다가 나중에 본인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집권을 하면 그때 당신들 얘기하는 건 뭐 법원이고 뭐고 모두가 인정을 안 하기 시작하면 그땐 사정이 있었잖아, 막 또 이러겠죠 또. 아, 심각한 일 같아서요. 예. 그리고 나서 또 얼토당토하는 예. 일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기겁할 만한 수준이 돼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식과 보편적인 눈을 가진 시민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우리는 왜 이렇게 다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야?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말 무법천지가 되는 그러니까요. 거고 무질서하게 되는 것이고 예. 최고 권력자부터 법도 안 지키고 여당 대표가 저렇게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당신 저거 하지 지금 하지 마라고 말라 압박을 그러고요. 하고 이런 행태를 보면서 범죄자들한테 주는 시그널도 상당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비상식적인 어떤 판단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가 최고의 어떤 판단 주체인데 거기서 나온 결론을 법무부랑 상의를 해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법무부 정말 어이가 박성재 없는, 예. 장관과 그다음에 누굽니까 법제처장 이완규 이 두 사람이 사실은 12월 4일 날 그 이튿날 안가에서? 삼청동 안가의 모임을 통해서 2차 계엄을 모의한 예. 건지 아니면 법률적 무슨 어떤 논의를 한 건지 무슨 얘기를 한 건지조차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예. 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이거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요. 예. 아니,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징벌 규정이 없으니까 예. 안 따라도 안 따로 당신은 그러면 파면 아니면 감옥 가 이런 징벌 규정이 없으니까 이거를 그냥 안 따를래라고 여당이 압박을 가하면 그것을 마지못해서 그냥 자기가 자기적으로 일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대단히 무책임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상식과 몰상식의 싸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법률에
굳이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하여야 한다 그렇지. 그러면 했어요. 그게 그 당연한 어떤 상황 거고요. 그게 예. 당연한 거고요. 법치국가에서. 그리고 예.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을 국회 3명, 대통령 3명, 대법관 3명 해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추천을 하고 선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권한을 인정해서 임명 절차에 돌입을 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안 하면 당신 감옥 가. 안 하면 뭐 벌금 얼마야라는 규정이 없다고 해서 안 하고 있다. 버틴다라고 예. 하면 앞으로 모든 법에 처벌 규칙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면 그게 예. 제대로 된 법질서냐? 예.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야 되는 일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도 안 지고. 제가 아까 장관님 그 과거랑 어떤 수평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과거에는 비판은 해요. 이런 뭐 성향 때문에 이 판결이 오염됐다. 그러나 그걸 안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걸 안 한 역사는 없어요. 우리 역사에 맞습니다. 보면. 예. 근데 지금 뭐가 다르냐면 그 판결 자체를 아예 인정 안 하면서 안 해요. 해야 될 일을. 이거는 정말 법치주의의 근간을 인정 안 하겠다는 아니, 사실 행위라서. 이렇게 맞다니까요. 하는 집단이 있죠. 조폭, 그렇죠. 깡패, 양아치 이런 거기는 사람들 근데 공권력이 안 있으니까 들어요. 때려잡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공권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수사도 잘 안 받고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정말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그럼요. 예. 자. 잘못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어떤 옥중 정치는 계속된다. 이거 어떤 분명한 여당 원내대표와 여당 대표가 가서 대통령을 만났는데 뭐 여기서 역시 법의 근원을 무시하는 발언들을 전달해요 또. 그렇죠. 이런 모든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좀 알아봤는데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압박이 정말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렬한, 맹렬한 그냥 이것저것 안 가리는 그러한 지지층들이 개인적으로 아니면 당으로 전화, 문자,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의 집회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 뭐 하는 거냐. 네. 대통령 지켜야지 뭐 하는 거냐 지금. 이런 식의 압박이 유무형적으로 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견딜 정도로 그렇게 온다. 그러한 극렬한 맹렬한 지지층들의 압박에 예. 굴복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권성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보고 탄핵이 되고 대선 이후에 좀 당대표 자리를 좀 염두에 둔 행위가 아니냐. 아, 예. 지금 우리가 설날 여론조사 쭉 평균 내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파 지지층 이런 분들은 대통령 뭐 잘못하지 않았어. 탄핵하면 안 돼가 일반 국민들보다 더 높잖아요. 예. 국민의힘 대통령 당대표 뽑는 선출 규정이 당원 8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지지를 받으면 당대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정치적인 이득도 염두에 두고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원내대표가 무슨 개인적인 차원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당대표랑 둘이 같이요. 그러니까 예. 일본에 있는 총리나 강요들이 야스쿠니 신사 예. 공물 헌납하고 참배할 때 개인적인 차원인데? 라고 몇 번 해명을 한 것에 대해서 예. 우리가 대단히 비판도 많이 하고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당직을 맡고 있고 또한 공식적인 직함이 있는 분들은 이 물 마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들께서 가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좀 양심으로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으로 하고 애둘러서 좀 표현한 것이 아니냐. 예.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그 줄 면회가 이어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사실 길을 텄다. 예. 이제 뭐 어쨌든 지도부가 다녀온 거니까 뒤를 이어서 계속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마련이 됐고 실제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조짜가지고 면회 가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안 가면 안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가고 싶지 않거나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당에서 주류가 아니니까 목소리가 세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변변하게 말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예. 이렇게 애매한 위치에 있는 의원들은 이제 불만이 많은 거죠. 예. 근데 오늘 다녀온 나경원 대표 제가 오늘 국회 엘리베이터 잠깐 만났는데 예. 이렇게 재밌습니다. 예. 거기도 딱히 꼭 가고 싶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라 아니, 그래서 그래요? 오라 그래서 가긴 갔는데. 근데 그렇게 뭐 세게 점점점. 센 메시지를 전달합니까? 메시지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을 예. 하는 거지 자기 입장이 뭐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던데요.
아, 그래요? 어쨌든 저는 뭐 이제 차기 당대표 도전 의사가 있으니까 예. 뭐 행사에 계속 다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통령 메시지면 결론은 이거죠. 당이 하나가 돼가지고 나를 좀 지켜줘. 그렇습니다. 예.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러한 대통령과 함께하는 모습 보이는 게 과연 국민의힘에게 좋을까? 예. 그냥 지극히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국민의힘도 지금 똑같이 대통령을 따라가고 있다. 예. 큰일 났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인 차원이라는 해명과 변명이 저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는 게 예. 뭐냐면 극단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가지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예. 저도 대통령실에서 근무했고 지금 뭐 권한대행이니까 개인적인 차원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 한번 가겠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자꾸 개인적인 차원으로 해명하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인 차원이라면 언론에 알릴 필요가 전혀 없죠. 그거는 그렇죠. 예. 완전 비밀로 가야죠. 그렇죠. 예. 언론에 들고 알리고 가서 기자들 앞에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브리핑을 하는 것 자체가 당 지도부가 이렇게 다녀왔으니 귀하들도 따라서 가세요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고 너무너무 정치적 차원이죠. 개인적인 그럼요. 차원이 예, 아니고. 대단히 예. 정치적인 차원인 것이고. 근데 저는 오늘 뭐 국회 취재해 보니까 다들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지만 파면 탄핵 심판이 임박해 오면 국민의힘도 조기 대선 모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표변한다. 그래서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고 결국에 대한민국에서는 2에서 7% 예. 진영이 똘똘 뭉치기 때문에 결국 그 5% 싸움이 될 거다. 네. 그러니까 중도 보수, 중도 진보가 투표장에 누가 얼마나 나오느냐, 그리고 얼마나 안 나오느냐 이 싸움으로 갈리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저 스타일로 계속 가기는 어려울 거다. 이제 이런 얘기는 합니다. 크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데 지금 메시지나 행동들을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걱정이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원- 국민의 기억력은 뭘로 보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한 달밖에 안 남는데 그때 표변을 한다고 쳐도 네. 국민들이 까맣게 잊어버리나요? 한 달 만에? 아니 근데 이번 대선은 어려워요. 내란 심판이라는 아주 분명한 명징한 목표가 있고 사실 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돼 온 대중 정서는 그 윤석열 심판론이었거든요. 예, 윤석열 심판론에서 이제 내란 심판론이 아마 이번 대선에서 핵심 화두가 될 텐데 예. 그러면 지금 뭐 김문수 후보를 내세운들 아니면 그밖에 다른 후보로 뭐 예컨대 물타기를 한다 한들 국민들이 속진 않죠.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분명한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전가의 보도가 있잖아요. 뭐죠? 이재명 심판, 예, 예. 이재명 되는 게 맞냐, 예. 뭐 이재명 악마화를 통해서 예. 분명히 이제 이미 심판을 받은 윤석열은 뒷전, 앞으로 대한민국 이끌어 나갈 그런 지도자 이재명이 맞냐 안 맞냐, 예. 비호감도가 높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걸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캠페인을 하면 예. 우리가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 예. 이런 이제 생각과 판단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도 민주당은 전선을 좀 넓게 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대 이재명 이렇게 아주 간소화된 프레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야당 연합군, 예. 연합 정치 이런 모델, 그러니까 국민 전체에 그러니까 뭐 민주 대 반민주 쉽게 얘기하면 예. 그리고 계엄 이제 대 뭐 민주 세력 뭐 그렇죠. 이렇게 말씀이시죠? 예. 예. 헌정수호 대뭐 예. 헌법 세력 뭐 이런 구도로 치르려고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런 구도 싸움에서 승리를 하면 예. 그게 뭐 이재명이든 누구든 간에 선거 승리는 뭐 예. 야당에게 유리한 걸로 보입니다. 두 분 제가 말씀을 여기서 약간 줄여야 될 게 네. 오늘 저 가요? 아니 가요? 가시는 말씀이 아니고 다른 주제 좀 예.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비명계 네. 꿈틀꿈틀하는데 그 속내가 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해설을 두 분이. 예. 제가 먼저 짧게. 예, 하세요. 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결 나오면 네. 이거는 대통령 자격이 있는 것이냐. 예. 이 국민들이 이렇게 2심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사람을 과연 선택할 것이냐. 예. 국민의힘이 만약에 중도 외연 확장할 수 있는 오세훈이라든지 유승민이라든지 이런 후보를 예. 내면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대단히 위험해질 수 있겠다. 예. 저도 있어요. 손 들고 나오는 거다. 저도 이렇게 있어요. 좀, 예, 예. 저도 있어요. 지금 나오는 것을 예. 보면. 근데 비주류의 활동이 그렇게 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1급 체제 그것이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예.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99%고 예. 우리가 설날 모든 여론조사를 다 살펴보면 정권 교체 여론이 높잖아요. 예. 그러면 구도상 민주당이 낸 후보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많다. 네. 그래서 제가 만약 비주류에 참모라면
아니 대통령들 가망성이 많은데 네. 왜 자꾸 이재명 대표에게 대드냐. 네. 그냥 거기에 좀 순응하면서 2인자나 3인자 되도록 그래야 본인 활로도 정치적인 생명력도 유지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조언을 할 것 같은데 글쎄요. 비주류의 삶이 상당히 비참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참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특별히 정치 활로가 보이진 않아요. 예. 근데 초반에 이제 김경수 지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예. 4가지 요구안, 특히 이제 사과해라, 예. 뭐 이런 등등의 요구안을 걸면서 파장이 굉장히 컸어요. 그렇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또 한 번 다시 또, 그러니까 큰 틀에서 민주당의 대선 승리가 네.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예. 페이스북 글을 올렸고 또 좋아요도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핵심은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건데 어느 방점에 찍어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아마도 김경수 지사는 대선 출마할 걸로 보이고요. 예. 임종석 실장도 고민 중이라는 것 예. 같고요. 그리고 그밖에 뭐 다른 사람들도 경선 레이스는 뛴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말고 다른 대안들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당 내에서는 근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뭐 단결해가지고 선거를 돕는 그런 방식으로 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이 지난 총선 때 보면 PK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부산에서 한 석밖에 못했어요. 예. 그래서 PK 전략에서 PK 속으로 하려면 김경수 지사 같은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도 막 공격을 했었잖아요. 김경수 지사에 예. 대해서 뭐 수박 뭐 이런 예. 비판도 뭐 예.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거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도 지금은 이렇게 세게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이 막 나오지만 대선 경선을 하고 그다음에 각자의 역할을 맡게 되면 드림팀이 될 거다라고 예. 민주당 주류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당내에서 1차적인 라운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로에서는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예. 범야권의 연대 프레임도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 2차 두 단계 전략으로 해서 내란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국민들이 좀 뭉쳐서 이번 선거를 치르고 예. 미래 대한민국을 어떤 비전을 가져갈 거냐. 그러니까 이재명이 만드는 대한민국은 어떤 그림인 거냐. 그 예. 비전을 좀 보여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들이 모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두 분께 하나 여쭤보는 게 그 비명계 이른바 지금 꿈틀꿈틀하는 분들이요. 네. 그 주장이 당내 민주주의를 주장한다거나 혹은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과해라 모욕을 받고 나간 사람. 근데 그 제가 이건 어디 기사를 봤는데 그러면 조응천 이런 분들한테 사과하라는 얘기냐 뭐 이낙연 네. 뭐 그러니까 또 그 당내 지지자들은 그런 사람들 무슨 사과하라는 얘기냐 이게 나오고 당내 민주주의는 하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어떤 게 안 되고 있는가 이걸 제가 김동연 지사 여기 모셨을 때 네. 여쭤봤거든요. 대답을 명확히 못 하세요. 그럼 뭘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섭섭함과 예. 지분과 그다음에 저 정권은 팀이 같이 하는 건데 예. 너무 이재명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을 막 붙이는데 예. 저는 핵심은 약간 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재명 대표도 이런 태도는 좀 안 좋은 예. 것 같아요. 뭔가요? 뭐냐면 김경수 지사가 그러한 말을 했을 때 예.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대변인 어디 갔지? 대변인한테 물어보세요. 예.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너그럽고 포용력 있는 모습. 예. 쟤 우리 한 팀 아닙니까? 예. 제가 꼭 김경수 지사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잘 논의할게요. 이게 맞지. 그냥 뭐 택도 없는 사람이 저런 소리를 해. 네.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아니 조만간 좀 옳지 않은 만난다는 것 것 같고요. 네. 김경수 지사 뭐 등등과 조만간 만난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에 대해서도 NCND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 이제 교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아까 그 나오는 분들 중에 네. 당내 경선에서 겨뤄봅시다 이런 건 좋아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뭔가 둘이 구체적으로 하는 말이 없으면서 그냥 불만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죠. 다만 궁금해서.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들이 돌아요.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사과를 받아야 된다.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사과를 여기까지 받아야 듣겠습니다. 된다. 예. 감사합니다. 장성철, 장윤선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